빙하기는 지구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짧은 간빙기라는 따뜻한 휴식기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간빙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온다고? 물론 과학적으로 말해 내일 당장 빙하기가 시작된다는 표현은 비유에 가깝습니다. 실제 빙하기는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당장 지구와 빙하기 극대기 상태라면 그것은 화산 폭발이나 해류의 대규모 붕괴 같은 극단적 사건이 지구 시스템을 흔들었을 때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지구가 빙하기 속으로 곤두박질 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구마머리.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0도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의 세상은 이미 다른 행성이 되었습니다. 한강은 단숨에 얼어붙고 강 위의 다리들은 얼음벽에 갇힙니다. 도로 위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지하철은 정전으로 멈춥니다. 수천만 명이 생존을 위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서울 집값 드디어 잡히겠네. 근데 사람도 잡혔네. 빙하기가 본격화되면 해수면은 점점 낮아집니다. 바닷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륙 위에 쌓인 눈과 얼음 속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서해는 바다 대신 드넓은 평원으로 변하고 제주도의 땅은 두세 배 넓어지며 한국과 일본은 바다로 갈라진 두 나라가 아니라 육지로 연결된 하나의 땅이 됩니다. 잠깐! 한국 땅이 넓어져서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이 변화는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빙하에 뒤덮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수천만 명이 몰려드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식간에 붕괴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혹한이 몰려오자 인류는 마지막 생존 수단인 전기에 매달렸습니다. 난방기, 의료장비, 통신기기, 구조장치 모두 전기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사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이론적으로는 추위가 전기를 더 잘 흐르게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금속 내부의 원자들이 덜 진동해 전자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전기가 더 잘 통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송전탑은 눈보라에 무너지고 전선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끊어졌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도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뭐야, 2차 전지인가 하는 배터리로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배터리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해서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마트폰, 전기차,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두 2차 전지입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혹독한 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영하 20도만 돼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하 40도에서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고 빙하기의 영하 60도, 영하 80도에서는 내부 전해질이 얼어붙어 죽은 배터리가 됩니다. 전기가 있어도 저장할 방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도시의 불빛은 꺼지고 난방은 멈췄습니다. 빙하기의 진짜 공포는 추위가 아니라 에너지의 부재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원하는 환경저응용 스마트 2차전지 전략연구단이 개발한 환경저응용 스마트 2차전지가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하 80도의 혹한에서도 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균열이 나면 스스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고분자가 내부를 복구하며 얼음 속에서도 전자가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내장 센서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폭발과 정지를 막았습니다. 난민 캠프에는 이 배터리가 보급되어 꺼져 있던 인큐베이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구조대는 이 전지를 장착한 장비를 들고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 고립된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위성통신 장비가 다시 켜지면서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스마트폰부터 환경 저응형 스마트 2차 전지를 바꿔주면 안 되냐? 겨울만 되면 작동이 안 됨. 빙하기가 시작되자 인류는 따뜻한 남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모스크바에서 수억 명이 몰려나왔고 남해안과 지중해, 멕시코만 일대는 순식간에 인파로 잠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이 한꺼번에 몰려들자 식량과 물은 며칠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얼어붙은 논밭은 더 이상 곡식을 내지 못했고 남은 곡식창고 앞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쇠사슬처럼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는 수십만 개의 천막이 촘촘히 들어섰고 그 위로는 매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이웃끼리 서로 음식을 나누었지만 식량이 동나자 창고를 지키던 군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총성이 터졌고 아이의 울음과 함께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주먹으로, 돌로,
결국 칼로 서로를 찔러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떠밀려온 난민선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채 계속 바다 위에 정체되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던지는 시체가 바다 위에 떠올라 정박을 강행하던 수십 척의 배가 서로 부딪히며 사람들은 차가운 물속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았죠. 북미 남부 국경에는 끝없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강을 건너려 하자 맞은편에서는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물결 위에는 피가 섞였고 하루에도 수천 구의 시체가 떠내려갔습니다. 이동은 곧 충돌이 되었고 충돌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빙하기는 추위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공포가 만들어낸 사륙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위기는 단순히 더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혹한과 한파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혹한, 혹서, 방사선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 연구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원하는 환경 저응형 스마트 2차전지 전략연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2차전지 전략연구단 사업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배터리, 환경 저응형 스마트 2차전지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 배터리는 단지 빙하기 같은 극한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도전할 우주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성 탐사 로버는 밤에는 영하 100도, 낮에는 영상 50도의 온도차를 견뎌야 하고 우주선은 강력한 방사선이 쏟아지는 공간을 지나야 합니다. 기존의 배터리로는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인류의 혹한과 기후위기 그리고 우주 탐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과학의 도구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더 큰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